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의 공식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선 매몰자 구조보다 생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치단체와 기업체들도 본격 구호에 나섰습니다. 거제 한 농협 직원들이 억대의 납품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제 수협은 수년 전 부당대출로 결국 조합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 집중 보도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농어촌 정보화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주요 수익원이던 정보화 마을 운영을 포기하는 주민들의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두고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지역 농협과 수협의 주먹구구식 관리와 방만한 경영 실태를 고발하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거제 장목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직원들의 억대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식 감사는 물론 상부기관 신고나 경찰 고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 장목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이곳에서 납품업체와 거래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는 납품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할 야채나 과일 등 농산물 구입 가격을 원래보다 비싸게 책정해 농협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려진 금액을 지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5개월 동안 두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농협 측이 확인한 것만 1억 3천여만 원. 부풀려진 금액만큼 마트 고객들은 농산물을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배당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겠다. 이러한 협박 아닌 협박이 이루어질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농협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 맞춰야 되는 실정이고. 문제는 횡령 사실이 불거진 이후입니다. 지난해 9월 비리에 가담한 한 직원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농협 측은 이후 농협 검사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의 직원들에게 횡령한 돈 일부를 변상하도록 했고 내부 징계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년을 일한 직원은 횡령 사실이 적발된 뒤 명예퇴직했고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다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경찰 조사를 하고 횡령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또 다른 직원들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현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거제 장목농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조합 직원의 비리나 조합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KBS는 5년 전에 불거졌던 거제 수협의 부당 대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수협 측이 과거 100억 원에 가까운 부실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자에게 이자 수십억 원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거제 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제의 한 주택사업단지 거제 수협은 당시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들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98억 원을 대출해줘 쪼개기 대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남았던 대출금 98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 1년 전 거제 수협은 해당 사업자가 땅과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대출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일어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23억 원을 감면해 다 받지 못했습니다. 거제 수협은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이자 감면 없이는 매각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은 250억 원 수준. 해당 사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에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땅값을 다 안 받은 상황이고 땅값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를 이게 거래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매각이 정상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매각을 통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도 수십억 원이 남게 되는 상황. 거제 수협은 받지 못한 이자를 장기 연체 채권인 특수채권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냥도 그냥 서류상 해석상 있는 거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금하고 이자 일부를 입사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합의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국 3대 수협으로 꼽히다 방만 경영으로 수년째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제 수협. 거제 수협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50만 원 추가 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티의 운영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만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티에서 택시를 부르면 일반 택시 또는 카카오블루라고 부르는 가맹 택시가 배정됩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 택시를 선택해도 블루가 배정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카카오티의 배차 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가맹기사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티 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티는 거리 순으로 배차하던 2019년 3월 가맹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멀리 있어도 콜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이듬해 AI 추천 배차 체계 도입 후에는 이러한 몰아주기가 더 교묘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콜에 얼마나 응하는지 수락률을 기준으로 우선 배차 대상을 정했는데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 이상으로 10% 수준인 일반 기사의 수락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기사는 일반 기사보다 한 달 최대 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2배까지 운임 수입이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과점이 강화됐고 기사와 승객 모두 수수료 인상 우려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카카오티 운영사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차별적 배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락률은 배차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고 배차 체계는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지급한 성과급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6,7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은행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청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간격으로 2차례 대장동과 위례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당한 수사를 호소하며 미리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진술 태도를 종합할 때 추가 소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추가 수사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에 집중해왔던 검찰이 마침내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시점은 이르면 내일로, 방향은 영장 청구 쪽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소환은 응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이 모두 구속된 상황임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되는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고 여기에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측근들이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이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언급 자체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다음으론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속에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치권이 법률 위반과 막말, 가짜뉴스 등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 점이 두렵다고 운을 뗐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이른바 내로남불이 불신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두드러집니다.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근거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재정, 입법과 함께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거로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우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일일이 낭독한 주 원내대표는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응도, 민주당의 야유도 자제시키며 신뢰받는 국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좀 들어봐 주세요. 김경엽 의원님 잘 들어봐 주세요. 오늘 연설의 민주당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고 공식 사망자는 3만 7천 명을 넘겼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2차 재난 위기에 처해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를 종료하고 생존자 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해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틴 13살 소년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구조대 손을 꼭 잡은 소년은 강한 삶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적은 이어졌습니다. 카라만마라슈에선 183시간 만에 10살 소녀가, 안타키아에서는 176시간 만에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3만 7천 명을 넘겼습니다.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가 됐습니다. 5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재난은 2005년의 파키스탄 대지진으로 당시 사망자는 7만 3천 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영하의 강추위와 배고픔, 추가 여진, 또 위생 문제로 2차 재난에 노출돼 있습니다. Biz nasıl edeceğiz? Bu saatten sonra biz de bilmiyoruz. Elektrik zaten yok, su yok, hiçbir yere gidemiyoruz. Çadırın başında bekliyoruz. Soğuk oluyor. Ufak çocuklar var. Şimdi gene bizim için hiçbir şekilde 실제 튀르키예 남부에선 성인들에게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병인 옴이 발생했고 어린이들은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가 극심한 카라만마라슈의 7개 지역에선 매몰자 구조를 종료하고 생존자 후속 지원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지역을 떠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채 가까운 건물이 무너진 튀르키예에서는 40만 명 넘게 떠났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유엔 집계에 따르면 530만 명이 거처를 잃었고 20만 명이 피해 지역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경남의 기업체와 자치단체들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남과는 형제국으로 불릴 만큼 방산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긴밀한 튀르키예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방위산업체의 점심시간. 식사를 마친 노동자와 임직원들이 모금함 앞에 멈춰 온정을 모읍니다. 지진 긴급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진 발생 직후 방한복 700벌과 담요 2,000장을 현지에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런데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데 추위나 걱정 없이 그런 데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두꺼운 옷과 가스 난로, 침낭 등 현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물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단체 등을 주축으로 구호 물품을 모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튀르키예 지원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전달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직원 성금 모금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 기업들이 또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도 일부나마 미력이나마 좀 기여하고자 이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경남의 구호 물자 모집을 주도해 튀르키예 지진 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적십자사에 모두 모여서 튀르키예 적십자사로 같이 의논돼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튀르키예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4억 달러 이상, 자주포와 전차 부품 등 방위 산업 분야에 이어 원자력 분야 발주도 예상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혈맹, 형제국 튀르키예와 오랜 인연이 지진 구호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튀르키예를 돕고자 하는 온정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마음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려면 구호품은 가급적 새 제품이 좋고 구호금은 검증된 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이 전달한 튀르키예 구호품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너무 많이 뭐가 묻어있거나 너무 낡았거나 하는 옷은 뒤쪽으로 빼주세요. 네. 철에 맞지 않거나 낡은 옷까지 무작정 전달할 경우 오히려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영업자가 기부한 1,000만 원 상당의 새 제품을 포함해 상태가 좋은 것들로만 추렸습니다. 겨울옷과 침구류, 이불 종류가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입기에는 충분한 그런 것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방한복과 방한모자 등 20만 달러 상당의 새 제품을 직접 구매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현지 법인의 협력사 가족 및 직원들 또한 이제 피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빠른 도움이 되고자 구호물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호품은 가급적 새 제품으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품이 도착하고 있는 물류창고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만 튀르키예로 보냅니다. 보내지 않는 물품은 따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데 얇은 가을옷이나 청바지, 신던 신발 등이 눈에 띕니다. 구호금을 전달할 경우에는 검증된 단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개설한 계좌로 직접 후원하는 게 좋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수배 중인 테러 조직 구성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활용 방법을 배워 직접 특산품을 팔거나 체험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농어촌 정부화 마을은 경남에만 24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화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에 주민들이 정부화 마을 지정을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전통 어업법인 죽방염으로 이름난 남해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2004년 남해에서 처음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컴퓨터 교육장과 사무실을 갖춘 정보센터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금치와 유자 등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객 갯벌 체험 활동으로 한 해 평균 관광객 6천 명이 찾았습니다. 2017년에는 1억 원 넘는 매출과 수익 6천만 원이 생겨 모범적인 정보화 마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민들은 정보화 마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며 주민 80%가 65살 이상 고령이 되자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가 고령화, 젊은 인재가 없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활용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최우선 되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긴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3천만 원을 지원해준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지원을 끊었고 경상남도도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합니다. 정부와 마을 스스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 기업 전환을 2018년, 19년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운영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주민들이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남에 지정된 정보화 마을은 16개 시군에 모두 24곳. 최근 5년 동안 정보화 마을 5곳이 주민 고령화와 부족한 예산 지원 탓에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진주경찰서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는 등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 8차례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부터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어른은 1,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농어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버스는 지금까지 거리 비례 요금제로 운영돼 탑승객이 최대 5,500원까지 요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묘지 이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묘지는 1980년 6월 이전에 만든 130여 개로 유족이 국립공원 밖으로 묘지를 옮길 경우 이장비를 지원합니다. 국립공원 측은 경관 관리와 샛길 출입 차단 등을 위해 올해 묘지 이장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공법단체들과 특전사 동지회가 5.18 묘지 합동참배와 화해선언 행사를 여는 것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족회 측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이번 일요일 5.18 묘지 합동참배를 예고했습니다. 보훈처장과 대통령 초대를 논의하고 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참회, 또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된다.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목소리는 공법단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의록으로 어떤 회의록도 남겨진 바가 공개가 된 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가 없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토론이나 공청회 정도의 과정을 겪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 진상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정부 보고서를 통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실에 기반한 화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공고 조치가 나오면 그때 행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은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의 충분한 고백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논란이 이어지자 5.18 유족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이 선결되지 않았다며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간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나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집주인에게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며 이주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해 탈세를 유도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 2년 전 개발 시행사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택 100여 채와 아파트 2동 30여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30여 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3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매입을 맡았던 담당자의 말은 다릅니다. 6억 정도 사람도 있고 5억 정도 사람도 있고 대중이 없어. 이 중 3가구의 매매 계약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한 가구가 2019년에 부동산 매입 용역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매매 대금은 6억 원입니다. 1년 뒤 시행사와 쓴 계약서엔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한 실거래가와 같습니다. 서류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주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도 확약서입니다. 실제 양도 차익과 취득가를 비교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씩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액보다 매매 금액을 작게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리한 걸로. 부동산 매입 담당자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쓰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빼도 이주비를 빼주면 되잖아. 걸리면 세금 낼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민간 개발은 거의 다예요. 빠른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주자 사이에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탈세 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민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37억 원 규모로 양식장에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비 설치비를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기료를 줄인 어민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수산 분야에 쓰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심층 진단을 지원합니다. 심층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별되면 상담과 학습 전문가를 1:1로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 각 학교에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 전담 강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450여 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파트 거래 가격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과 민원이 발생한 중개업소 등으로 전세 권리 관계 선순위 확인과 실명 의무 준수 여부,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경상남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법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양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 창녕투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녕군 도천면과 부곡면 등 주변 도로에서 열립니다. 전국 37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 남녀 일반부와 19세 이하부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대회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전국 규모의 자전거 대회로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창원시 택시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등이 오늘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부재 해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경우 택시 부재 해제로 택시 공급만 늘어나 과다 경쟁으로 운송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부재는 법인 택시는 나흘 일하고 하루 휴무, 개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마을 어귀에 세우던 솥대, 요즘은 공간을 장식하는 소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설치 작품으로 솥대를 지켜온 장인을 경남인에서 만나봅니다. 오죽으로 만든 8,500마리의 솥대가 어우러진 작품, 세상입니다. 멀리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 그런 분들께도 골고루 이 액막이라든지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크고 작은 소망을 담아 비상하는 솥대를 통해 김준계 씨는 세상에 희망을 전합니다. 솥대가 반기는 김해의 한 마을. 100년 넘은 방앗간이 다양한 솥대를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솥대를 알리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작품엔 하늘과 땅을 잇는 솥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움대라 하는데 우리 대나무를 상징하잖아요. 받침이 땅, 세움대는 우리가 이제 오죽을 했지만 새가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높이 상태에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선이거든요. 소매선, 신발의 콧선이라든지 이 선을 우리나라는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선에서 흘러나오는 생김새 그대로 대자연 곡선을 살리고 자연이 만든 촘촘한 뿌리 문양으로 솥대의 새를 더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청둥오리 같은 경우는 컬러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담은 게 오죽으로 사용하죠. 뿌리에 놓은 제작을 해보면 아주 동그랗게 보면 오리의 뿌리가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식용죽을 비롯해 100가지가 넘는 대나무 중 김준계 씨는 오죽을 고집하는데요. 무르면 변형이 생기고 단단하면 터지기 때문에 2에서 3년생에 곡선과 색이 살아있는 오죽만 골라 채취합니다. 자연 곡선이 된 걸 저희들은 솥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잎은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거. 뿌리는 벌레가 잘 생기기 때문에 자연 건조가 필수. 변형을 막기 위해 삶기도 하지만 새가 될 부분은 오죽 빛깔을 살리기 위해 찌는 대신 별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뿌리의 생김새와 어울릴 새를 구상하는 중인데요. 비상하는 방향에 따라 좌우, 위아래로 모양도 다양합니다. 좌쪽을 나를 수도 있고 우쪽을 나를 수도 있고 막 밑을 위로 사면을 날라야 된다는 거죠. 돌지 않습니다. 좌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공예 분야를 섭렵하며 40년 넘게 공예를 한 그가 솥대에 집중하게 된 건 사라지는 전통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솥대에 담긴 의미도 특별하지만 작품으로 두루 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좌우, 위, 이래 아래 이래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 만드는 게 저희 목 부분하고 머리 부분입니다. 1년 넘게 제작한 설치 작품은 무리지어 비행하는 새떼를 연상하게 합니다. 새가 비상하고 안착하는 나무는 땅을 표현한 건데요. 나무 형태와 재질을 고려해 솥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색의 대추나무는 나쁜 기운을 막는 벽세의 의미가 있어서 즐겨 쓰는 재료입니다. 액막을 의미하는 건데 솥대 자체도 액막입니다.
꾸준한 솥대 작업 덕분에 자취를 감춘 솥대를 작품으로 만나는 즐거움도 큽니다. 지금은 솥대를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 저희들한테는 억수로 보기 좋은 거죠. 솥대를 하는 게 보는 자체가 행운이 아닙니까? 땅의 소망이 하늘에 닿길 바라는 솥대는 사람과 하늘을 연결하는 희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김준계 씨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솥대, 사람들 곁에서 훨훨 날 솥대를 꿈꿉니다. 눈과 비가 얼면서 도로가 빙판길을 이루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함안과 의령이 영하 3도, 창녕 영하 2도로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들이 꽤 있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영상 6에서 7도 선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은 거창이 영하 3도, 합천과 함양, 산청은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하동이 8도, 거창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부산 앞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 동부 먼바다와 거제시 동부 앞바다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우리 지역 또 한 번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4일 1910년 오늘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이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는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안 의사는 같은 해 3월 26일에 순국하게 됩니다. 114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